예,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오늘날 주류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6년에 예일대 교수에 임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28년째 학생들이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크리스틴 헤이스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주류 신학자들의 이 견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에서는 오픈 예일 코र्스라고 해서 이 대학의 양질의 강의를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게, 전체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크리스틴 헤이스 교수가 구약 개론을 강의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강의 전체 중에서 12번째 강의를 참고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 6번째 단락의 제목이 이스라엘 국가의 출현에 대한 학자들의 3가지 모델입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술된 것처럼 대규모의 이집트 노예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정복 이론은 이 3가지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 이외에 이집트 등 고대 문헌에서 이런 출애굽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를 대략 기원전 13세기에서 15세기로 본다면 이집트 역사는 훨씬 이전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면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있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가 정복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고고학의 발달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기원전 13세기, 15세기 사이에 대규모 전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집트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나 토기, 또 그릇 등이 유물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 시대에 따라 연속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규모의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안에서의 정복전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과연 없었는가? 성경의 기록이 완전히 다 거짓인가, 뻥인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오늘 영상을 더 보시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틴 헤이스 교수가 말하는 3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는 이주 모델이에요. 당시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은 평지에 있었고 또 요새화된 성벽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인들은 초기에 가나안 땅의 중앙 고원지대에 넓게 분포해 있다가 천천히 평지로 이동해서 또 이주해서 이 주요 도시들을 차지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은 청동기 말기 또 철기 초기로 지중해 지역 전체에 아주 격변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트로이 전쟁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스 남부의 미케네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트로이라는 도시국가의 전쟁 때 트로이라는 목마를 이용해서 승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미케네 문명이 이 시기에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히타이트족도 또 이 시기에 멸망을 하죠. 이 혼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그리스 본토나 또 섬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가나안이나 이집트 해변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펠라스타라는 지역, 가나안의 이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이들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됩니다. 이주 모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이 13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1200년경에 기원전 1200년경에 이런 격변의 시대에 이집트의 힘이 약해진 것을 이용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바다로부터 들어온 사람들과 또 다른 그런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지배력이 약화되었고 그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중앙고원지대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주 모델의 문제는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가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원전 13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규모로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을 했다면 토기라든지 또는 지배 구조 등에서 그 이주했던 사람들의 원래의 그 문화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완전히 이제 가나안의 문화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은 농부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전쟁의 흔적이 거의 없어서 평화적으로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결과는 13세기에 새롭게 정착한 그룹이 외부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내부에서 생겨난 것을 시사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모델은 사회 반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 안에서 특정 집단의 살폭동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기원전 14세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쓴 몇 개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지역 안에서 소요와 난동을 일으키는 집단에 대한 불평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집트의 통치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비루 또 아비루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민족 집단이라기보다는 반란에 가담하는 사회의 하층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가나안 사람들인 하피루와 연대해서 정착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출현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본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보는데, 가나안인들 중에서 일부가 독립된 정체성을 발전시켰고, 이들이 점진적으로 가나안 사회에서 나와서 중앙 고원지대에 정착을 했다고 봅니다. 이 점진적 출현 모델에서는 그들이 왜 가나안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그룹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침투한 바다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떠밀려서 고원지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야훼를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훼 신앙이 그들과 이 떨어져 나온 그 그룹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짓는 특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한 히브리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인들이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 파괴 흔적도 일부는 발견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외국인들도 침투를 해서 정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제기했던 질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과연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틴 헤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이야기가 이 공동체 내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있었다는 증거다. 즉 출애굽에 대한 이집트 문헌의 증거나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긴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에서 출애굽 서사가 면면이 내려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대대적인 출애굽과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만들어냈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